자, 오늘 메인 연사이신 이만기 소장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모시고 자, 오늘 그 주제죠. 이제 입시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중등학부모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도 고파오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요. 양복을 안 입고 세탈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일단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KNS 중등 부모를 위한 입시제도 변화 시기의 대입 전략.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제도를 별로 안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하는 말과 실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없고 굉장히 양이 많아서 나머지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쭉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3번과 5번, 3번과 5번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 어머님들이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애가 지금 중1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중딩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중1하고 중2, 중3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쩌면 작년이군요. 작년에 중1과 중2, 중3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그러니까 2028 학년도 대입은 현재 중1이고요. 그 다음에 중2하고 중3,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서부터 중2, 중3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얘기할 게 중요한 것이 1번, 2번은 그냥 한번 에피타이저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3번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 뭐, 요 정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요런 내용은요, 왜냐면 우리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용어들을 잘 모르실까봐, 저도 잘 모르고, 요즘에 보면 챗 GPT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시대가 뭐냐는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초연결, 그래서 뭔가 컴퓨터가 기본을 두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움직이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1차, 2차, 3차, 요즘이 4차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우리 애들을 기르실 때 피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뭐냐면 요즘에 애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필요한 스킬, 기술들 그래서 뭐 기초적인 능력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는 문해력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로 써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걸 가져왔는데 문해력서부터 뭐가 중요한가, 어떤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앞날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문해력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문해력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알려주는데요.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근로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제도적인 기술력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저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같은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특히 어른이 되면 사람 관리가 매우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2015년과 2020년의 5년 차인데도 약간의 능력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어들입니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용어 쓰지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용어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내용들이고요. 쭉 나와 있죠. 문제 해결력이 뭐냐는 것이 쭉 제가 30개를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그냥 맛보기로 가져온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사고가 뭐냐, 감성적 사고력이 뭐냐, 이런 용어가 나올 때 한 번쯤 예습해 보시라고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역시 그래서 평가 역량까지 해서 한 35개 정도의 용어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2015년 예상되는 변화인 건데, 이거는 그 2016년에 예상했던 과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교육이 어떻게 변할 거냐는데, 사실은 교육적인 변화를 보시면 멀리. 네. 그래서 보시면 교육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쭉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라고 소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애들 앞으로 애들의 앞날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건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은 앞으로 점점 사양 산업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요거는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은 직업이니까 이런 쪽의 직업을 갖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애들에겐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컴퓨터가 대체 가능한 직업, 오른쪽에 있는 건 대체 가능하지 않은 직업들 나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갑니다. 본론 갑니다. 자, 보시면 현재 중일은 대입제도를 많이 바꾸지 않겠다고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라고 어떤 용어를 쓰냐면 미세조정, 약간만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만 바꾸게 되면 사실은 고교 학점제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실시하는 한 이번 달 2월 달 내로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학점제를 실시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장관의 생각은 많이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장관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중1부터 바뀌는 거거든요. 현재 중1부터 바뀌는데 중2는 현재 제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학년과 새로운 학년이 골치가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 내용은 최근에 보면 IB 얘기를 많이 합니다.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IB 얘기를 많이 하는데, IB는 사실은 이주호 장관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할 친구들은 아마 IB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것이 실시가 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뭐 경기외고라든가 삼성고라든가 일부 고등학교에서 IB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IB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애들 사고력 증진에는 도움이 되고 또 교육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의원도 그렇고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우리가 지금 풀어보는 문제와는 많이 다른 스타일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주호 장관 자체는 IB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주호가 국제 바칼로레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언급했더니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밀어붙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 이게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뭐냐면, 이주호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중1부터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 다시 말하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라고 하고, 고1만,
고1만 상대평가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애당초에. 그러니까 애당초 문재인 정부에서의 발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거기 학점제를 하되 성취평가 방식은 고1은 상대평가로 가고 고2와 고3만 절대평가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주호 장관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내 생각에는 현재 중1 그러니까 뭐 고1도 전면적으로 고1서부터도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내신을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입시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권할 때 일반고에 가라고 제가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만기 그러면 일반고 예찬론자라고 소문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주호 장관 말처럼 학점제가 됐을 때 현재 중1 그러니까 중1이 고등학교가 2025년부터 학점제가 됐을 때 만약에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로 간다고 치면 그때는 일반고에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목고 저사고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주호 말대로 된다고 치면은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저사고 특목고의 불리함이 일거에 사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부총리가 말하기를 내년 2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이 요번 달이 2월입니다. 2월 달에 어떻게 내신을 반영할 건지, 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당초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애당초 계획은 고1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가고 고2와 고3을 절대평가로 가는 거였었는데 생각은 고2, 고3을 다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 수정해야 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정부는 대학에 있어서 죽일 대학은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한 대학만 키워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현재 장관의 생각은 좋은 대학, 열심히 하는 대학, 전도가 유망한 대학만 가는지를 얘기해 보겠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그 계획을 세워서 밀어줄 만한 대학만 밀어주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 발표한 거의 대부분은 에듀테크입니다.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생각이 진행을 하고 다음에 가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 제가 잘 못, 네, 이 화면이 안 보여서. 네. 어쨌든,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네.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수업 개선인데 인공지능, AI 튜터가 하겠다는 얘기를 좀, 소리가 더 끊긴다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 마이크를 딴 거를 쓰든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요 6가지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관건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 내신 절대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요거는 이제 장관 생각이 2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다려 보시죠. 오늘이 2월 9일이니까 2월 중으로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1도 절대평가로 갈 거냐 말 거냐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능 시험. 지금 이제 내신을 절대평가로 가면 수능도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내신과 더불어서 이 절대평가가 상당히 그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대입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성취평가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수능 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신은 아마 빨리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수능을 바꿀 때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수능에서 국어와 다시 말하면 수학에서 선택 과목 때문에 문과 침공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문과 침공 자체가 서울대학은 작년보다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희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은 작년보다 문과 침공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마다 양상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국어나 수학의 선택 과목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가 지금 교육부의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은 수시는 9월에 정시는 12월에 하는데 이 수시와 정시를 다시 말하면 합치지 않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얘기할 건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번 수능 이원화, 그러니까 수능을 지금 두 개로 가겠다는 거죠. 수능 1, 2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교육평가원장이 교수 시절에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수능 이원화는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두 번 봐야 되거든요. 수능 1, 수능 2로. 그러니까 수능 1은 언어와 수리, 수능 2는 탐구 과목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서술형 수능. 수능을 서술형으로 보겠다는 내용도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애당초에 예고는 했던 거거든요. 예고는 했던 것인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1번입니다. 내신 절대평가로 갈 거냐 말 거냐가 시급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 절대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한데 저도 궁금하고 어머님도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중2와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과 예비 중3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예비 중2가 지금 관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 다음 주 월요일쯤에 뭔가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취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원래 애당초에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2월 13일쯤에 안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좀 연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많이 설명한 거니까 통과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드린 거니까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입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시였죠. 지금 이제 고3 애들, 그러니까 대학교 간 애들 입시인데 수시 모집은요, 주요 대학은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지방 대학은 경쟁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심지어 지방에는 3등급이 의대에 붙었다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서 그래요. 지역인지. 그 다음에 학령 인구는 감소했는데 N수생은 늘었다. 애들이 재수를 많이 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3 재학생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인원수가 좀 감소했다.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는 것, 약학과 경쟁률이 감소했고 치의회와 한의회가 좀 올라갔다는 것, 그 다음에 반도체공학과든 계약학과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교대가 다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부 대학이 올라가고 일부 대학이 떨어졌다는 것이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 성대, 한성대, 서울여대, 중앙대가 큰 폭으로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것. 이건 수시 얘기입니다. 수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정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능이 어려워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한 부분 유불리가 분명했다. 미적분과 기하가 유리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과생의 문과 모집 단위의 지원 양상이 지난해와 비슷했다. 근데 서울대학은 작년보다 늘었고 나머지 대학은 작년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지원자는 비슷했는데 합격자가 줄었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업체 모의 지원의 영향이 매우 커졌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진학사입니다만은 진학사 모의 지원 쪽으로 애들이 몰리고 그게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보고 쫄아서 하향 지원했다. 그래서 올해는 진학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애들이 하향 지원을 엄청나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하향 지원을 하면서 연고대 쪽에서 서성한 쪽에서 일부 구멍난 학과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추하까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예상에 맞을 겁니다. 하향 지원이 철저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의 쏠림, 지역대학은 한산했다. 의학계 계열 몰렸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이제 올해부터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를 집어넣는데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커트라인 선상에서는 내신의 영향이 컸는데 그 외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업체들이 누적을 추정합니다. 누적이 뭐냐면 이제 1등부터 쭉 서열을 매기는 건데 그 서열을 매기는 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저희도 입시업체입니다만은 UA나 이투스나 메가나 진학이나 이런 업체들이 어떤 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말들이 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수능을 잘 봤던 수능 우수자들이 말하자면 수시로 빠져나가는데 그 인원수를 추정한 것이 업체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들은 없는데 누적 분포상에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고 그러면서 애들의 하향 지원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반성의 의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주요 대학 선발 인원 소폭 증가 경향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 대학들은 수시 모집이 늘었고 올해 눈치 지원이 무지하게 심했다는 것이고 교대가 다시 떨어졌다는 것. 이건 수시나 정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는 다 프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내신의 영향력 자체가 서울대학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학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의 영향이 매우 크고 수시 모집은 내신의 영향이 매우 컸다.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입의 흐름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현재 중3, 중2, 중1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의 영향은 점점 강해지고 이과 애들은 유리해지고 내신은 강해진다. 요거는요. 내신도 강해진다. 요거는 현재 중2까지. 현재 중1부터 이주호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내신 인력은 한 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1부터 어쩌면 이주호 장관이 고1도 내신을 절대평가로 갈래요라고 얘기하면 특목고 전성시대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자사고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일반고를 예찬했는데 올해 중1부터는 일반고도 일반고지만 특목자사고에 가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약화됐고요. 선택 과목이 중요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세특의 위력이 매우 커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기록이 중요한 건 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선택 과목의 중요도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등 시절 우리가 보통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누구 때 어대 뭐 누구 그러잖아요. 어차피 대입은 국영수라고 치면 중등 시절에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국영수 쪽에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국영수를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등이 수학이고요. 그다음에 김 원장한테 죄송하지만 영어는 약간 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어는 중등에서 끝내야죠. 이유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등에서 영어를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올라가서는 복습만 하면서 수학이나 국어 쪽에 몰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등 시절에는 국영수가 기초 확립해 주시고 국영수 어떤 거나 소홀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중학교 때는 애들을 들들들 볶아가지고 국영수만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걱정이 없어요. 뭐 탐구, 사탐이나 과탐까지 가지 않아도 무조건 국영수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현재 중1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내신의 위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이나 논술 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의 중딩은 중3, 중2, 중1 마찬가지인데 국영수로 빡세게 돌리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교육부의 업무 보고는 이런 것들로 넘어갈게요. 인원수가 점점 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인원수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근데 인원수가 줄어도 우리가 가려는 대학은 여전히 빡셀 수밖에 없다는 내용 여러분 한번 보시면 추계라고 하는 건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인원수를 잰 것이 아니라 추정을 해서 예측해 본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업무보고의 중심 내용은 디지털, AI, 에듀테크, 인공지능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영어를 좋아해서 에듀테크를 하겠다. 뭐 심지어 이주호 장관은 컴퓨터가 애들을 수업 시간에 체크해서 인공지능으로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력 제고를 해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연관시켜서 하겠다. IB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쉬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육력 제고에서 여기 지금 나오지만 차터 스쿨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의 어떤 대안학교 같은 걸 가져와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주호 장관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뭔가 대안학교도 얘기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의 사교육은 느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 필요한 역량,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튜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이걸 하겠다는 얘기니까 올해 이주호 장관의 생각은 뭔가 교실 수업에 디지털 역량을 도입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애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을 밀어주되 될 만한 대학만 밀어주겠다는 내용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학점제는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고교 체제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주호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그대로 두고 학점제는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목 자사고를 둔 상태에서 학점제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방안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인데 보시면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가져온 거니까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도 문제입니다. 소수령으로 갈 건지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거리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중1이거든요. 현재 중, 그러니까 예비 중2죠. 예비 중2. 그래서 문제가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교육부 장관은 절대평가를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은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 그 다음에 고2, 고3은 절대평가로 가는 거였었는데 이주호 장관은 전체를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가면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장관은 미세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가면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왜 바꿔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공이 주요 대학들은 내신으로 뽑는, 다시 말해 내신 등급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과 전형을 선발하던 인원수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길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비교과를 많이 없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을 뽑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내신을 절대평가로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축소가 되고 그 축소되는 인원수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교과를 체크해야 되는데 비교과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순이 많은, 이게 미세 조정이 아니라 와장창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종을 하려면 뭔가 비교과의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현재 비교과의 비중을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이나 교과가 비슷한 상태에서 내신을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어떻게 뽑을 건지가 암담해집니다. 지방대학은 문제가 안 되고요. 주요 대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들은 학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과도 안 되면 정시 모집을 늘릴 거예요. 정시 모집을 늘리게 되면 이제 어머니들은 수능 준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국영수를 빡세게 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초체력을, 펀더멘탈을 길러주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리대로 하면 절대평가가 되면 교과가 축소가 되고 교과 전형 2년을 종합으로 넘겨야 되는데 현재의 종합은 비교과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결국 대학들은 정시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겁니다. 이런 용어는 다 아시죠? 그죠? 이런 용어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통과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면 중하위권 대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은 애들을 뽑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학들은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면접을 도입하거나 논술을 도입하는 등등. 지금 대학별 본고사는 안 되니까 논술과 면접을 대거 도입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고 어쩌면 대학들은 또는 나라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하나로 합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평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 절대평가도 어려움을 가져오고요. 수능 절대평가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아주 깊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왼쪽은 기대역과 오른쪽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역과는 뭔가 교육과정 운영이 편해지면서 어떤 치열함이 말하자면 수능의 위력이 줄어드는 건데 이 강남 지역 엄마들은 사실은 절대평가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돼야 뭔가 변별이 쉽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나라에서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지 엄마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학업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절대평가도요 어렵죠. 우리가 영어만 보세요. 89.2등급이잖아요. 90.1등급입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한 어려움이 되죠. 1점 차이에 등급이 갈라지면 점수 차이가 확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나오지만 등급 간 점수 차이에 불공정한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겁니다. 모형별로 우리가 나올 만한 걸 한번 짐작해 보면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고 수시 정시가 이원화되고 수시는 현행 정시에 대학교 가서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본고사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본고사는 국영수 본고사가 아니라 논술과 면접을 말하는 본고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면 아마 대학들은 논술과 면접을 확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갈 겁니다 라고 하면 아마도 나라에서 그렇게 간다 그러시면 대학들은 논술과 면접을 대거 도입할 거예요. 그래야 변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거나 내신을 절대평가로 간다고 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어쩌면 지금은 수시 모집에서만 논술이 있지만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서도 논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양상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중학생이 논술할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 때는 국영수 쪽에 몰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수능에서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 거냐? 수능에서 논술형 수능이 도입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논술형 서술형 수능에 도입된다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아마 IB가 도입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IB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형 수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1, 2로 가는 것도 애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 수능이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채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채점할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점은 얼마나 채점이 공정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서술형 수능이 되면 채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관식 문제를 대학에서 했는데 대학에서 해도 대학마다 채점 기준이 달라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술형 수능의 도입이 당위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점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서술형 수능이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시행상 어려움이 꽤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합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통합한다고 치면 정시에도 논술이 도입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아마 주요 대학들은 수능 플러스 논술 형태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논술의 위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수시와 정시가 합쳐지면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죠. 아마 지방대학은 어쩌면 내신만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은 수능에다가 논술까지 포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수시 6번, 정시 3번, 9번의 지원 기회가 있지만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게 되면 많아야 5번, 6번밖에 지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선택권이 많이 줄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대학들은 애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이 수시와 정시의 통합 양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대입제도의 모형에 따라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는 건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골치 아프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건 현재 중1, 중2, 중3을 나눠서 보면 현행 고교 체제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특목고 저사고가 있는 현행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내신이 전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이때 현재 고1은 내신 분리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특목고 저사고에 가는 게 유리한 것이죠. 휘문 가시고 하나 가시고 이런 것들이 유리한 겁니다. 세화 가시고 이런 것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중1인 경우에 현행 고교 체제가 유지가 되고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무조건 특목저사고로 진학을 하시라. 이건 이제 결과는 근데 현재 중2는 이 제도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에 가는 게 낫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현행 고등학교 체제가 유지가 되고
애당초의 발표처럼 고1은 상대평가, 고2, 고3은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대로 가게 되면 이때는 특목고에 가든 자사고에 가든 일반고에 가든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가면 된다. 왜? 특목자사고의 불리함이 다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현재 중2, 중3은 제대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에 가는 게 낫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현행 고등학교 체제를 그냥 다 전부 다 일반고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전체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치면 그때는 특목자사고였던 고등학교. 왜? 명성도 있고 교육과정도 좋고 교사질이 좋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1은 이런 여러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1은 특목자사고로 가는 것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면 과학고나 영재고는 그냥 두고 외고하고 국제고를 합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특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외고하고 국제고를 합쳐서 하나의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로 통일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 지금 다양한 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는 갑니다.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도 줄이고 고르는 거죠. 근데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이 좀 다양해지는 거 그거 이외에는 차이가 없고 단위수라는 개념이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정히 따지면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체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좀 정부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하지 마시고 좀 이따 하세요. 학점제 시행 우려사항이 나와 있는 것들은 넘어갑니다. 근데 학점제가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제 중2와 중3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행과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단위수가 학점제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1은 약간의 변화가 있겠죠. 선택 과목이 중요해지고 내신 제도가 성취평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중2하고 중3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중2와 중3은 학점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현재와 큰 차이가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이란 단어, 단위수란 개념이 바뀐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써놨습니다. 모든 선택 과목의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1부터만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현재 중2와 중3 즉 예비 고1과 예비 중3의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1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지만 현행 대입제도가 중2와 중3은 유지가 되게 되어 있다는 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은요. 이것은 현재 중2와 중3은 관계가 없고 중1만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네요. 고교 학점제가 바뀌기 때문에 성취평가제가 어떻게 바뀌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고1 내신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정부야 빨리 발표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는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통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개설된 전문교과 1은 일반 학생들 진로와 적성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보통교과에 통합됐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교육과정이 또 바뀝니다. 지금 2022 교육과정이 발표를 했는데 고등학교 체제가 바뀌면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특목고 과목이 있지만
2022 특목 과목을 없앴는데 만약에 특목고가 유지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다시 말하면 보통 교과였던 과목이 다시 또 전문 교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마 지금쯤에는요 논의가 되고 있겠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은 무조건 국영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영수로 빡세게 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바뀝니다. 공통 과목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일반 진로 융합으로 바뀌는데 현재보다 과목이 더 세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은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인데 이주호가 장관이 되면서 공통도 절대평가로 갈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앞으로 현재 중1부터는 내신의 위력이 많이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목들 현재보다 이게 참 웃기죠, 그죠? 옛날에 법과 사회였다가 하나로 합쳤다가 또 이번에 또 분리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난리 부르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과목이 바뀐다. 누가 보면 꼭 대학교 교과목하고 비슷하잖아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 시험 범위를 뭘로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수능의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 할 거냐 여기까지 할 거냐 아니면 공통만 할 거냐. 만약에 공통만 하게 되면 자격고사로 바뀌는 거고 절대평가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학별 고사의 위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수능의 위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 좀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예술 기술과정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과목 이름은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이건 체육과학, 체육예술 과목들 개정교육과정이니까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 중학생은요. 첫째, 무조건 중3이건 중1이건 중1이건 국영수를 철저하게 다루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학습 계획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보다는 성취도, 시간 맞춰주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양을 했는지, 양적인 면에 얼마나 알았는지 수준의 면에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본기, 용어에 대한 정리가 무엇보다 철저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국어나 영어의 경우는 문법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중요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3이라면 고1 3월달 모의고사를 애한테 한번 구경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국영수가 탄탄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의 바뀜에 고민하지 말고 국영수 쪽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 동안 질문 고민해 보세요. 자,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즉 고1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특목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현재 중2와 중3은 그런 거와 관계없으니까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것이 답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능도 절대평가가 심하게 논의되고 있고 선택 과목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답을 드릴게요. 자, 다인이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학별 본고사도 실시될 수 있을까요? 대학별 본고사는요, 본고사가 아니라 논술과 면접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논술과 면접의 위력이 커지게 되고요. 두 번째, 중학생 국어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나요? 용어입니다. 즉 문제와 답지에 나오는 발문과 답지에 나오는 용어를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거나 학교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하여튼 단어를 암기하는 겁니다. 국어도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목조사 고등과 영지학교는 그렇죠. 영지학교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영지학교는 그냥 남아있을 거니까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1의 절대평가로 변화하면 과거 입학할 더 유리해질까요? 이건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과거는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과거의 유리함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몬드 201 국영수 국영수 빡세게입니다. 국영수를 잘하는 것이 현행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국영수 잘하는 애들은 살아남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중학교 하위권 중1. 하위권도요. 내신의 위력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중1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고1이 하위권 학생도 특목자사고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가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약간 우려는 됩니다만은 가도 큰 상관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1 때는 긴 글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중점을 두는 그게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자주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글을 읽어도 완벽하게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긴 글을 읽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중2는 재수한다면 수능 위주로 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중2가 재수를 하게 되면 내신의 위력이 낮아지는 애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능의 위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신 위력이 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중1은 내신 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중2가 재수하게 되면 어차피 논술에서는 수시는 수능, 논술과 면접, 정시는 수능이 당락을 좌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 중3의 경우는 내신을 위해서 일방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특목에서는 내신이 조금 안 좋다는 생각. 특목고가 학종에서 유리한 면이 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학생부 교과나 학종에서도 내신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예비 중3은 일반고에 가는 걸 권장합니다. 일반고에 가서 우두머리가 되는 게 특목고에 가서 하위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특목고에 가도 중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면 특목고에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이요. 오늘은 질문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워낙 오늘 드린 말씀이 복잡해서 그런가? 수학 과목이면 빨리 선행을 끝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깊숙한 심화학습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돌린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수학 같은 것들은 깊은 이해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심도 있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아까 얘기했죠. 어휘력과 문법력을 길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꾸준히. 똑같아요. 영어랑 똑같습니다. 어휘력, 문법력, 문제풀이를 꾸준히 하루에 2시간 이상 반복하는 것이 중학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대 전사고. 저는 이과를 갈 거면 과거, 문과면은 전사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라고 치면은 과거가 낫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과거가 나은 것이고요. 현재 중1 논술 면접이 강화된다는 것이 현재 대학별로 시행하는 수리 논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논술과 면접은 현행 논술과 면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 문학 글쓰기. 문법 문학 글쓰기가 뭘까요? 부자 엄마 1번. 예비 중2인데요. 영어 수학만 집중하고 있는데 국어도 따로 학원을 만약에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인강을 들으세요. 인강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과 영어 쪽에 집중하시고요. 국어는 인강이 되는데 중학생인 경우는 인강이 쉽지가 않을 거니까 그죠? 자제력과 적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어도 학원을 다니면 좋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돈을 받아 먹은 만큼 애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원을 다니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애가 절제 능력이 있고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치면은 학원도 학원이지만 인강을 듣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요즘 중학교 인강 좋은 거 많잖아요. 뭐 밀크티도 있고 엘리하이도 있고 수박시닷컴도 있고 엠베스트도 있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해 주세요. 실력이 안 되면 학원 보내는 것이 낫고요. 또 어머니들이 집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학원 보내는 게 낫고 요즘에 보면 학원 시스템을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 드라마도 있잖아요. 일타 스캔들을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니까 그 틈새 광고하시네 KNS 원장님. 문과생 확통보다 미적분 아니요. 저는 문과생은 확통이 낫다고 봐요. 미적분은 공부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는 문과생은 확통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볼라디 현재 중2가 재수할 경우 고등학교 쓰는 과목 어느 현재 중2가 재수하면요. 내신의 위력이 주는 애들과 동시에 경쟁하기 때문에 내신의 위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과목 내용들이 영향을 거의 안 미칠 겁니다. 물론 학종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부 교과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논술 토론 글쓰기 학원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 비중은 글쎄요. 저는 논술 글쓰기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일단은 수학, 국어, 영어, 수능 쪽에 집중하시고 논술의 면접은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고등 가기 전에 미적분, 글쎄요. 수학, 미적분 중학교 때 완전히 띄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과생이면 미적분보다는 확통 쪽이 낫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또 질문이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의 위력이 워낙 커서 물론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요 오늘 그 제가 드린 게 파워포인트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기본기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앞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읽어보시면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질문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너무 내용이 뭐제 개인적 질문 드리면 결국 뭐 이제 특목고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뭐 문과는 외고를 가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일반고 예찬론자였었는데 네. 이렇게 바뀐다고 치면은 네. 특목자사고의 전성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강남 일반고보다는 특목고가 좀 더 그 뭐 민사고나 뭐 민사고 이런데 그런 데가 그다음에 전사고들 그리고 네. 외고 국제고가 다시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갑자기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 수능 수학이 남학생에게 유리한데 제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합형 수능과 이과생 문과 친구로 이과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기준점.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과에 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과에 갔다가 문과로 돌리는 건 쉬운데 문과에 갔다가 이과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1 국어 공부는 논술보다는 수능. 그렇죠. 현재 중학생은 수능형 준비를 일단 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시 학교 이름을 다 안다. 모른다니까요. 아는 거는 몇 개 고등학교밖에 하나고 민사고 등등 몇 개밖에 모르고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오늘 자료는 카페에 올리시면 되죠. 네, 저 KNS하고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만 시적으로 블라인드가 되고 나머지는 학교를 알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이름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해도. 네. 특목고 진학이 어렵다면 강남 일반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강남에 남아있는 것이 답인 거예요. 현재 중1이야 영재고가 의대 입시도 영재학교나 과거는 어떤 경우에도 중간만 가면 의대 입시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과거도 반 정도가 의대 진학하는데요. 몽이네 애써줘서 감사합니다. 설명에 너무 유익했습니다.
저는 말보다도 이 자료가 더 좋아요. 어제 밤새껏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김 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